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이제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11라운드에 마침내 아스널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며 시즌 첫 번째 리그 경기 패배를 당했고요. 이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 단 한 팀 토트넘만이 현 시점까지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무패 행진, 무패 우승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본머스의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토트넘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은 승격팀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가 후반 추가 시간 루이스 디아스의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또 다른 돌풍의 팀인 에스턴 빌라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0대2 패배를 당하는 등 이변이 꽤나 많았던 11라운드 일정인데요. 과연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 승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단독 선두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에서 정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아무래도 이번 경기 가장 큰 이슈의 중심에 있잖아요. 영국 내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유럽 전역에서 크라이베이비, 울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가졌던 인터뷰에서 레비 회장과의 인연과 또 최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친정을 방문하는 토트넘 호스파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상태에서 절대 나는 토트넘을 배신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항변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지,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디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가디언에서 소개한 포체티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는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먼저 디 애널리스트의 데이터 기반 상세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트넘을 4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4강으로 이끌었고 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으로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현대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감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간으로 월요일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부흥한 토트넘과 런던 더비를 통해 맞붙으면서 이러한 찬사를 받고 있는 감독과의 맞대결을 통해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북런던에서 5년 동안 토트넘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 감독으로는 가장 많은 202경기를 치렀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마틴 율, 크리스 휴튼, 해리 레드넵, 팀 셔우드에 이어서 이번 월요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통해 토트넘과 맞붙게 되는 5번째 전직 토트넘 감독이 될 것입니다. 레드넵 감독만이 토트넘을 떠난 후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던 유일한 감독으로 남아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자주 타았던 더그아웃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것,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첫 10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감독 중 역사상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며 토트넘을 8승 2무로 이끌고 있습니다. 승점 26점으로 현 시점까지 11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첫 11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감독은 역사상 단 2명밖에 없습니다. 1994년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랭크 클락 감독, 그리고 2018년 첼시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인데요. 사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임 후 무패 행진을 12경기까지 이어갔던 바가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첼시에서 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첼시는 지난주 10라운드였죠. 서런던 지역의 라이벌인 브렌트포드가 이 스탠퍼드 브리지로 방문을 해서 2대0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이로 인해 첼시는 올 시즌 벌써 4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에단 피녹이 선제골을 넣었고 브라이언 음베모가 후반 추가 시간에 첼시 골키퍼 로베르토 산체스가 공격에 가담하려고 올라온 상태에서 빈 골문에 득점을 하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떠난 이후 첼시가 얻은 승점은 2시즌 통틀어서 18점에 불과하고요. 이는 본머스를 제외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최저 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비수 부누와 바디아실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득점을 했고 라힘 스털링도 득점을 하면서 블랙번 로버스의 2대0 승리를 거두며 카라바오컵에서는 성공적인 원정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첼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연령 24세 171인 번리, 그리고 평균 연령 24세 335일인 아스널에 이어 세 번째로 어린 평균 연령 선수단 24세 352일의 선발 명단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감독은 이제 팬들에게 우린 아직 어리고 젊은 팀이니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레슬리 우고 축후, 말로 구스토, 리바이 코릴, 이안 마트센, 메이슨 버스토와 모이세스 카이세도, 콜 팔머, 알렉스 마토스, 데이비드 워싱턴 등 무려 9명의 21세 이하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하고 있죠. 게다가 첫
출전이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 동안 나왔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첼시가 새로운 선수, 어린 선수들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부진과 일관성이 없는 경기력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비록 벤 칠웰과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지만 첼시는 주장단의 일원인 리스 제임스가 복귀했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또 아르만도 브로야와 미하일로 무드릭도 부상 위기에서 완화됐다,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풀럼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것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도 2대1로 힘겹게 승리를 거두며 세 번째로 이번에 첼시와의 경기에서 런던 더비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수 조엘 워드가 이 메디슨의 크로스를 자책골로 연결하면서 토트넘이 앞서갔었고, 또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브레넌 존슨의 컷백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2대0이 됐었는데, 팰리스의 조르당 아유가 후반 막판 발리 슈팅으로 득점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은 이미 4번 치른 런던 더비에서 3승 1무, 아스널전 무승부 외에는 모두 승리하고 있고, 이번 경기가 벌써 5번째 런던 더비인데요. 이 런던 더비에서의 좋은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있다고 디 애널리스트에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아스널과 풀럼을 상대로도 득점을 했고요. 또 이번 팰리스와의 경기 득점까지 프리미어리그 런던 더비 3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1골을 기록하고 있는 엘링 홀란만이 11라운드 시점까지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라는 얘긴데요. 홀란 선수가 대승을 거뒀던 이 본머스와의 11라운드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하면서, 골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홀란과의 차이를 좁히거나 혹은 이번 첼시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추월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옵타 디 애널리스트에서 소개한 손흥민 선수의 슈팅 맵을 보시면 8골을 기록했는데 기대 득점은 4.3골, 즉 4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4골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손흥민 선수의 개인 결정력을 통해 넣은 골이라는 것이고요. 28개의 슈팅을 올 시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슈팅 대비 기대 득점은 0.15골이었어요. 그만큼 정말 쉽지 않은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8골이나 했다라는 얘기고, 이 동그라미에서 빨간색이 득점이고요. 동그라미의 크기가 기대 득점 값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기대 득점이 높은 상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기회들 속에서도 슈팅을 잘 뿌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 것입니다. 지난 8월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한 토트넘은 10월 말이었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이번 첼시와의 경기 킥오프까지 무려 열흘간의 공백기,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게 됐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팰리스와의 경기 당시에 출전했던 레프트백 벤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출전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 데스티니 우도기가 발목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셀허스트 파크에서 교체 출전해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도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디 애널리스트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번 월요일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이길 경우에는 2017년 레스터시티의 크레이그 셰익스피어 감독 이후 프리미어리그 부임 후 첫 홈 5연승을 달성한 최초의 감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역대전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첼시가 토트넘의 우위를 점해왔죠. 하지만 이번 라이벌전에서는 전세가 역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 주목이 큰데요. 지난 2월에 있었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양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올리버 스킵과 해리 케인의 골을 통해서 2대0 승리를 얻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기대 득점 값도 토트넘이 0.8골로 0.42골에 첼시에 앞섰고, 슈팅 숫자는 8대10으로 첼시가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3대2로 토트넘이 앞섰었죠. 오히려 원정팀인 첼시가 59%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토트넘이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지난 경기 첼시전 승리를 통해서 토트넘은 모든 대회 공식 경기 첼시전 12경기 연속 무승의 악몽 징크스를 끊어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토트넘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첼시를 상대로 한 리그 2연승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무려 14승을 거뒀는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 원정에서 15승을 거둔 것 그 다음으로 많은 기록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을 상대로 첼시는 무려 51골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토트넘과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62차례 경기 중에 33번이나 승리했고 21무 8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겸하고 있고요. 또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110골을 넣었고 59골밖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우세한데 이번 경기는 판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팀의 최근 경기력과 폼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최근 10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26점을 획득하면서 1부 리그 우승 그리고 FA컵 우승 등 더블을 달성했던 1960-1961 시즌 이후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기분 좋게 이번 첼시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15패를 당했는데요. 이 기록은 첼시가 2021년과 2022년을 모두 합쳐서 당했던 16패보다 겨우 1패가 적은 수치예요. 즉 만약에 첼시가 이번에 토트넘에 패배한다면 2022년 2년 동안 당한 패배 숫자만큼 올 한 해에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1994년 최악의 성적이었던 당시 15패를 당한 이후 첼시가 기록한 한 해 최다 패배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최악의 성적은 1993년 한 해 동안 20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홈 경기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첼시는 올 시즌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는 승점 5점을 얻었는데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승점 7점을 얻었으니까 올 시즌의 첼시는 그래도 홈보다 원정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이번 경기에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첼시는 10월 국가대표팀 휴식기 전까지 풀럼의 2대0, 번리의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두 차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 에스턴 빌라, 브렌트포드에 패배하면서 최근 4경기 중에 3패를 홈에서 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타에서 전 세계 축구 클럽을 대상으로 13,000개 이상의 팀들의 자국 리그 성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팀 랭킹, 옵타 파워 랭킹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100점이 이제 1위고 0점이 최하위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토트넘은 현재 92점으로 거의 이제 100점에 근접한 높은 성적으로 12위에 올라 있고요. 첼시는 87.3점으로 32위에 올라 있으니까 토트넘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랭킹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옵타 디 애널리스트는 슈퍼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42.7%라고 소개했는데요. 무승부는 28.5%, 첼시의 승리 확률은 고작 29%였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무려 10,000차례나 경기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가운데 42% 이상의 시나리오에서 토트넘이 이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서 성적도 전망을 했는데 토트넘이 4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무려 64.6%에 달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맨시티가 79.6%, 리버풀 10.7%, 아스널이 7%인데 토트넘은 2.2%니까 우승까지는 어렵다. 다만 첼시와 비교했을 땐 어떤가? 우승 가능성은 언급도 안 되고요. 4위 내 가능성조차도 0.1%에 불과할 정도로 다음 시즌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11위로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 15.8%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정론지인 가디언이 이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했던 인터뷰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울보 포체티노가 스퍼스 원정, 토트넘 원정에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첼시의 새로운 시대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는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첼시 감독이 옛 클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면 그는 그 긴장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면서 가디언의 베테랑 기자죠. 제이콥 스테인버그 기자가 썼습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포체티노 감독의 관점에서 보는 토트넘과의 대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과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의 훈련장 프레스룸에 앉아 4년 전 경질된 이후 처음으로 옛 클럽 친정팀과 마주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하지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라면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으로 두 번째로 선임되었을 때도 좋은 인연이 이어졌을까요? 한 번 갔던 자리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축구계의 격언이 있지만 한동안 포체티노 감독은 2019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이끌었던 토트넘과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2021년 토트넘이 주제 무리뉴 감독을 경질했을 때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이를 무산시켰죠. 토트넘 팬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토트넘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결별했을 때 포체티노 감독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졌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1세가 된 포체티노 감독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신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의 부흥을 위해 런던 서부팀에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탠포드 브리지로의 이적을 배신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에 있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의 경기에서 새로운 팀을 이끌고 있을 때 본인이 토트넘 팬들에게서 야유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 첼시는 라이벌인데 런던 더비 상대팀인데 포체티노 감독
감독 토트넘에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첼시로 간 거 배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팬들이 어떤 방식으로 환영을 하든 나를 어떻게 맞이하든지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경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클럽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떠나기로 결정한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토트넘에서 함께 할지도 모르죠. 포체티노 감독은 내가 토트넘에 배신당했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에서 5년 반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토트넘을 중하위권의 약체팀에서 정기적으로 탑4에 들 수 있는 클럽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은 전 감독 포체티노에 대해서 마침내 그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토트넘 팬들은 첼시에서의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포체티노 감독의 초기 부진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씁쓸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다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포체티노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우는 아기를 뜻하는 스페인어 표현이죠. 요로나, 그러니까 요라르라는 표현이 스페인어로 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빗대어 만든 표현인데요. 요로나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본인이 눈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비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레비 회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인 수석 코치 헤수스 페레스 그리고 레비 회장과 함께 아르헨티나 여행을 했던 때의 추억을 떠올렸는데요. 본인이 울자 레비 회장이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군요 라고 포체티노 감독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포체티노 감독이 레비 회장과 일주일 동안 아르헨티나에 있었고 그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울었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레비 회장이 헤수스 페레스 수석 코치에게 다가가 포체티노 감독이 왜 우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제가 조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요로나거든요. 우는 사람입니다. 울보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더 많이 울지만 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울기는 우는데 눈물은 많아졌지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감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한 겁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매력은 활기차고 흥미진진한 축구 그리고 전술적인 전문성 외에도 선수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 있는데요. 이는 포체티노 감독이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던 첼시에서의 감독직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을 떠난 후에도 레비 회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도 흥미로웠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우리는 서로를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제가 첼시와 계약할 때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한다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거의 6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인데요. 그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이 관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레비 회장 밑에서 일하는 것이 답답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선수 영입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들의 사퇴 요구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레비 회장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지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포체티노 감독이 레비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20년 동안 축구에 관여해 왔으며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레비는 정말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가 토트넘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놀랍습니다. 20년 전과 지금의 토트넘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해낸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에도 토트넘은 해리 케인 매각을 받아들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화려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값비싸지만 경험이 부족한 스쿼드로 짜증날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첼시보다 승점 14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포체티노 감독이 2014년 토트넘을 맡았을 때 비슷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당시 토트넘에서 첫 10경기에 승점 14점을 얻었고 첼시는 12점을 기록했었죠. 포체티노 감독의 아이디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한 것은 토트넘 부임 첫 해 후반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지금의 일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에서는 더 많은 경험이 있었고 또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이 있었지만 첼시는 이미 너무 많은 젊은 선수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에서의 초기 그리고 지금 첼시에서의 초기에 대한 질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토트넘에 도착했을 때는 모드리치와 베일이 이적하기 1년 전이었고요. 그들은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트넘은 해리 케인, 에릭 다이어, 델리 알리, 손흥민, 벤탈렙, 라이언 메이슨 같은 젊은 선수들에 대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팀일수록 경기력을 발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린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토트넘에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이적에 대해서 결심을 내렸다는 점이 달랐죠. 하지만 젊은 선수들은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는 그들을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첼시에서의 프로젝트도
레전드도 흥미진진합니다.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첼시도 결과를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에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의 결과,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골, 이런 한 가지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첼시가 토트넘보다 밀린 건 사실이지만,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단판 승부에서 모멘텀, 방아쇠, 트리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먼저 경기를 치르면서 승점 27점입니다. 토트넘이 첼시를 꺾으면 승점 29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단독 선두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득점왕 경쟁에서 홀란과 살라가 모두 이번 라운드 득점하지 못했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득점한다면 이 득점왕 경쟁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홀란 선수가 경미한 부상으로 12라운드 경기 출전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바로 혼란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 포체티노 감독 옛 은사를 울리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경기 후 분석, 현지 반응, 영국 방송의 코멘트, 레전드 분석 모든 컨텐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